지금 이 시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 교통 이슈. 환경부가 배출가스 결함 시정, 즉 니콜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하는데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맑은 공기를 위해 많은 국세를 쏟아부었던 환경부가 이제는 한 건의 리콜이라도 결함 시정을 보고하는 의무화를 추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그 배기가스에 문제 있는 자동차들을 만든 제작사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목까지 떠안는 이상한 그 환경 개선 정책으로 국세를 축내왔다는 그 비난을 받던 환경부가 이젠 단 한 건의 니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국무회의에서 니콜이라도 발생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곧바로 결함 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네네. 그 캐시카이의 EGR 문제는 단순 폭행 범죄인데 사회 치안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배출가스 네. 부품 관리 강화 차원인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현 그러니까 교통환경과장은 열성인데 네. 그 전에 과장님들은 모른 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도 되겠습니다. 아하. 더욱이 그 결함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네. 또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 만큼 왜 그동안 무엇 때문에 방치받는가는 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대적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어쨌든 환경부의 잦은 니콜 사유 속에는 각각의 내구성을 보증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네. 환경 관련 부품 내구 성능은 휘발유와 LPG차는 15년 또는 그 주행거리 24만 킬로미터까지 아니면 또 소형 RV를 포함한 경유자동차의 경우는 10년에 16만 킬로미터까지 주행에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 대열 운행 사고 후 경부고속도로 이 터널 대형 화재 재난 대응 훈련을 했는데도 사고 유조차에서 방출된 경유가 화마로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경부고속도로 영동 2터널 서울 방향에서 재난 대응 훈련 직후 또 이런 대형 화마로 번질 뻔한 유조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터널에서 고장난 승합차를 뒤따르던 트럭 등이 오중 충돌과 추돌하면서 적재됐던 신호가 발화되는 화재로 인해서 19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가정하에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말 유조차가 싣고 가던 경유에 불이 붙는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인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그 장소가 대형 장대 터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진화가 빨랐고 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안도가 위안이 되는 그런 사고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차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받는 그 로체라는 승용차가 4차로까지 튕기면서 유조차하고 이렇게 추돌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아하. 너무 순간적인 일을 당한 유조차는 방음벽과 충돌을 하게 됐고 이때 32,000리터가량의 경유가 유출된 건데요. 네. 한때 철도 기지창과 마을까지 공포의 그 도가니로 몰아갔던 이 도로를 뒤덮었던 상태에서 이 불은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불길이 계속 도로를 타고 흐르는 상태라 소방차 100여 대가 진화했는데 이 도로에 잠재된 위험물 운송에 따른 사고가 아직도 많다면서요? 네, 그 3명의 경상으로 이번 사고는 끝났지만요. 위험물 운송차는 최대한 멀리 두는 운전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지난 2008년 12월에도 교통사고로 등유 5,000리터를 유출시키는 유조차 폭발이 있었죠. 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졸음운전으로 앞에 가던 화물차를 추돌했던 15톤 유조차가 이번처럼 그 도로 방음벽을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네. 전복이 되면서 폭발한 탱크 상단부에 불길을 잡는 데만 30여 분이 소요됐고 그동안 일대가 오염이 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위험물 운송 트레일러가 일으킨 화재나 폭발 사고 유형은 그 적재한 화학 물질마다 각각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폭발을 넘어서 유독가스 물질이 대량으로 분출될 경우는요. 네.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재앙 같은 상황이 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식과 대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 최근 국민안전처가 암모니아를 실은 탱크롤이 25톤 사고를 전했는데 그 충전된 화학물질에 따라서 화염이 아닌 폭탄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16일 그 25% 암모니아수 2만 8천 리터 이상을 적재한
탱크로리와 화물차, 버스가 연쇄 추돌하면서 네. 운전석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암모니아는 누출 전에 진압이 됐습니다. 네네. 2014년 8월에도 유조차와 트럭 충돌로 인해 세대가 전소되는 주민 대피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15톤 유조차가 넘어지면서 불이 났고 그 옆에 있던 갤러퍼와 1톤 포터 이 트럭을 전소시키는 그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네. 통행이 2시간 이상 마비되면서 인근 상인과 주민들까지 대피했던 그런 사고가 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고 장소가 밀폐된 터널, 특히 그 장대 터널이라면 네. 예측 못할 화재와 폭발 위험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그런데도 어떤 종류의 화학제를 실었는지 잘 알 수 없는 운송차들과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 네. 최선의 안전대책은 무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사고 아니면 또 좀 멀리 거리를 띄워놓고 달리는 것이 상책이겠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경배 교통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